오늘은 오래된 전설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욕심과 하늘의 뜻이 만난 이야기, 달빛 아래의 재판입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함께 들어볼까요? 아주 오래전 조선의 끝자락, 산과 강이 맞닿은 곳에 안개 자욱한 고을이 있었다. 그 고을의 새벽은 언제나 무겁고 조용했다. 안개 사이로 닭이 울고 장터에 개 짖는 소리가 어렴풋이 섞여 들렸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했다. 남자들은 논으로, 여자들은 우물가로 향했고 그들의 걸음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 이 고을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권세가의 창고엔 곡식이 넘쳤지만 백성의 밥상엔 늘 바람만 올랐다. 어제 또 세금을 올렸대요. 비가 안 와도 곡식이 말라도 봐주지 않는다네요. 양반 김만수 댁 창고는 쌀로 터진다지. 하늘이 진정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늘도 법도 다 가진 자 편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체념하며 하루를 살았다. 그들의 희망이란 겨울 끝의 봄처럼 멀고 희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입구로 낡은 마차 한 대가 들어섰다. 말은 늙었고 마차의 문짝은 삐걱거렸다. 그 안에서 한 노인이 내렸다. 긴 회색 도포, 검은 갓. 그의 눈빛엔 세월과 회한이 깃들어 있었다. 어르신, 정말 어르신이십니까? 판관님, 이 고을로 돌아오신다더니 정말이군요.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 노인은 결국 뿌리로 돌아가는 법이네. 그의 이름은 이유백. 젊은 시절 한양에서도 이름을 떨쳤던 청렴한 판관이었다. 그는 부정을 바로잡았고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 세월의 무게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마지막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관아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엔 썩은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책상 위엔 부서진 법전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검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법이 썩으면 나라가 썩는 법이지. 사람이 법을 지탱해야 하는데 이젠 법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구나. 어르신, 아직도 그런 말씀을. 요즘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법보다 돈이 먼저고 진실보다 체면이 앞서죠. 그렇기에 내가 돌아온 게야. 마지막으로 이 고을의 달빛 아래에서 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구나. 그 말에 서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문을 두드렸다. 달빛 한 줄기가 관아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이우백이 돌아온 날 고을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반겼고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가장 불안해한 이는 이 고을의 실세 김만수였다. 늙은 판관이 돌아왔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 하나 온다고 달라질 게 있겠나? 서리놈들 잘 단속해. 이번에도 우리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어야지. 예, 대감. 관청의 서리 2명에게는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판관 오래 못 버틸 겁니다. 법이란 건 말이지.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야. 가난한 자들은 입을 열지도 못하지. 그의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그러나 그 웃음 뒤편에서 달빛은 유난히 차가웠다. 그날 밤 이우백은 관아의 등불을 켜놓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오래된 법전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낡은 글씨와 붉은 표시들이 남아있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법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구나. 달빛이 이토록 밝은데 사람의 마음은 어찌 이리 어두운가. 그때 창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창을 열었다. 안개 속 아무도 없었다. 그저 달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달님, 당신은 늘 저 위에서 사람들을 보지요. 진실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법이 정말 남아있긴 한 겁니까? 그의 물음에 달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밤부터 고을엔 다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북소리는 이우백이 맞이할 마지막 재판의 서막이 되었다. 며칠 뒤 고을의 관아 앞마당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오랜만에 열리는 공식 재판이었다.
그날은 하늘조차 잔뜩 흐렸고 달빛이 감춰진 낮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만은 오래 눌러온 불신으로 번뜩였다. 판관 이우백은 재판석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설이, 그리고 마주선 두 사람. 한쪽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부호 김만수, 다른 한쪽은 낡은 옷의 여인 연하였다. 모두 조용히 하라. 오늘의 재판은 하늘이 보고 달이 듣는다. 판관 어르신, 전 억울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봤을 뿐인데 도리어 제가 거짓을 꾸몄다 하니 이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허허, 천한 기녀가 감히 양반을 모함하다니. 세상이 거꾸로 서는구나. 이 여자는 술값도 못 갚은 채 도망쳤어. 그걸 내가 잡아들였을 뿐이요. 군중 속에서 속삭임이 번졌다. 기녀라지? 그런 여자는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의 입이 진실보다 먼저 움직였다. 모두 입을 다물라. 진실은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르신, 이 여인은 전에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기록에도 있죠. 게다가 김만수 대감은 조정의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괜히 건드리면 문제가 커질 겁니다. 설이야, 법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다. 거짓이다. 설이는 입을 다물었다. 달빛이 사라진 낮의 재판은 오히려 그 부재 속에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저는 그날 김만수 대감이 창고 뒤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무언가를 묻는 것도요. 허튼 소리 마라. 그건 사냥에서 짐승 피가 묻은 거다. 짐승이라. 그렇다면 그 짐승의 입은 무엇이었나? 판관의 물음에 김만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입가가 경직되었다. 그건 산돼지였어. 산중에서 잡은 놈이지. 사냥꾼은 피를 묻히고 돌아오면 먼저 손을 씻는 법이다. 대감은 그날 어디서 손을 씻었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김만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러나 그는 곧 냉소를 지었다. 노인의 꼬치꼬치한 질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소. 법은 결국 힘 있는 자의 손에 있는 법. 아니, 법은 하늘의 눈이다. 하늘은 오래 참지만 한번 노하면 끝을 본다. 그 순간 관청의 문이 덜컥 열렸다.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다. 사람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비쳤다. 달빛이 들어옵니다, 어르신. 정말이었다. 구름이 걷히며 한 줄기 달빛이 법정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진실을 비추려는 듯 김만수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이건 우연이요. 헛개비 같은 짓을 하는군. 달빛은 거짓을 비추지 않는다. 대감, 그 손을 달빛 아래로 내보이시오. 김만수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순간 그 손등 위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피였다. 묻었다고 했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굳어버린 사람의 피였다. 저 피를 봐요. 그건 제 남편의 피예요. 그럴 리가. 그건 오래된 상처요.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서리는 손에 든 붓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다시 구름이 몰려와 달빛이 사라졌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달이 사라졌으니 재판도 멈춰야 하네. 내일 달이 다시 뜨면 진실도 드러나겠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판관을 바라봤다. 그가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울림은 밤새 고을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고을의 하늘은 다시 열렸다. 달은 구름 사이에서 천천히 떠올랐고 이우백은 홀로 재판석에 남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단 하나의 의지가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달빛 아래 드러난다. 그날 밤 고을엔 이상한 정적이 깔렸다. 사람들은 일찍 잠들었지만 달빛은 잠들지 않았다. 온 마을을 덮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스며들었다. 관아의 등불 아래 판관 이우백은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재판 기록과 붉은 봉투 하나. 그 안엔 익명의 서신이 들어 있었다. 진실은 낮이 아니라 밤에 숨어 있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을 때 진실이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누군가 나를 시험하려는 건가? 아니면 하늘이 내게 남긴 마지막 길인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의 법정은 현실보다 더 밝았다. 그곳엔 등불이 없었지만 달빛이 모든 걸 비추고 있었다. 바람도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빛과 침묵뿐이었다. 판관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연화, 이건 꿈인가 환상인가? 이건 진실의 꿈이요. 이곳에선 거짓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녀의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걸어 나왔다. 김만수였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손끝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다. 여긴 어디요? 이건 무슨 짓이요? 이건 재판이요, 대감. 이번엔 하늘이 주재하는 재판이지. 어리석은 노인, 꿈에서까지 나를 괴롭히는군.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소? 판관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김만수 대감의 집 앞에서 사라진 아이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제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는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꿈속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만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건 거짓이다. 이건 헛것이다. 꿈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꿈은 마음의 거울이다.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는다. 그 순간 김만수의 발밑에서 검은 물결이 번졌다. 그 물결은 피와 달빛이 섞인 듯한 붉은 빛이었다. 그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았다. 판관님, 그를 용서하실 건가요? 용서는 인간이 하는 것. 그러나 심판은 하늘이 내린다. 달이 더욱 밝아졌다. 하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닌 목소리였다. 이우백 판관, 네가 구하는 건 진실이냐 정이냐? 진실이 없이는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진실을 구하겠습니다. 그대의 눈은 진실을 보려 하지만 진실은 때로 사람의 심장 속에 숨어 있지. 이제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거라. 달빛이 그를 감쌌다. 그리고 그의 앞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그곳엔 김만수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손엔 피 묻은 조각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천이에요. 제 어머니는 그날 김만수의 집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그대의 어머니 이름은? 연하예요. 그 순간 꿈의 공간이 흔들렸다. 연하가 숨을 멈추었고 김만수의 얼굴이 사라졌다. 대신 달빛만이 남았다. 이우백은 그제야 알았다. 진실은 법전 속에도 기록 속에도 없었다. 그것은 오직 마음 속에 있었다. 진실이란 하늘이 아닌 사람의 눈물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가 그렇게 말하자 꿈속의 달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속삭였다. 눈을 떠라 판관. 새벽이 온다. 진실을 품은 자는 다시 깨어나야 한다. 그때 그의 눈이 번쩍 떴다. 등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새벽의 첫빛이 비치고 있었다. 책상 위엔 아까의 붉은 편지가 그대로 있었다. 그 편지 끝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달빛 아래서 본 것은 반드시 낮에도 드러난다. 이우백은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 밤 꿈속에서 본 그 재판이 곧 현실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관아의 마당은 여전히 축축했고 밤새 내린 이슬이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날의 새벽은 평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낮게 웅성거렸고 판관 이우백은 재판석 앞에 다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엔 피로 대신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어제의 재판은 달빛이 가르쳐준 진실을 보여줬다. 오늘은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차례다. 판관 나리, 또 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젯밤에 그 허황된 달빛 노름으로는 아무 증거도 만들 수 없소. 그렇다면 하늘이 보낸 증인을 부르겠소. 연화,
들어오시오. 판관님,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어젯밤 달빛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허허, 또 거짓말이로군. 내가 말하는 달빛의 재판이라니 세상 웃길 일이지. 그날 당신이 묻은 건 짐승이 아니라 제 남편의 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사람들은 숨조차 삼켰다. 김만수의 얼굴에 번개처럼 스치는 당혹감. 그건 결코 감출 수 없는 진실의 그림자였다. 설이, 어젯밤 내가 지시한 대로 창고 뒤를 봐봤는가? 예, 어르신. 거기서 피 묻은 옷과 부러진 비녀 한 쌍이 나왔습니다. 비녀에는 연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에 연하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건 제 남편이 제게 선물한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라졌던 비녀예요. 이건 조작이오. 설이, 내 놈이 감히 증거를 꾸민 게지. 설이는 침묵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양심이 찾은 증거입니다. 하늘이 보았고 저는 거짓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만수, 그대는 고을에 불을 쥐고 있으나 이제 그 손은 피로 물들었다. 말해보시오. 왜 그를 죽였소? 그가 나를 협박했소. 내가 가진 땅의 절반은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소. 그가 가난한 줄만 알았는데 실은 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오. 그래서 그 입을 막았군. 세상은 약한 자를 먹는 자들의 것이오. 그게 죄라면 세상 모두 죄인이오. 그 외침은 관아 안을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 울림 끝엔 자신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니 대감, 세상은 악한 자가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오. 이우백은 붓을 들어 기록지 위에 썼다. 김만수, 살인죄로 체포하노라. 그 한 줄이 적히자 마치 하늘이 반응하듯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판관님, 하늘이 우리를 살리셨군요. 아니요, 그대의 용기가 하늘을 움직였소. 그날의 재판은 고을 사람들에게 길이 남았다. 사람들은 달빛이 비춘 법정을 진실의 마당이라 불렀다. 그러나 판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죄를 벌하는 건 쉽다. 하지만 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모두 걷히고 마지막 달빛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 빛은 금빛으로 변해 재판석 위에 내려앉았다. 달빛이요, 오늘 또 한 번 인간의 그림자를 밝혀주었구나. 그날 이후 고을은 조금 달라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하늘을 조금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림자는 언제나 또 다른 빛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다. 재판이 끝난 줄 알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관아 앞엔 사람들의 그림자가 모여 있었다. 달이 뜨지 않았다. 마치 하늘이 숨을 죽인 듯 세상은 고요했다. 그때 관아마당 가운데 서 있던 김만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피로와 광기로 뒤섞여 있었다. 판관 나리, 당신은 나를 죄인으로 세웠지만 정녕 하늘이 그대의 편이라 생각하오. 하늘도 결국 강한 자의 편이었소. 달빛 따위로 진실을 논하지 마시오. 그대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달은 하늘의 눈이오. 그 눈은 인간의 어둠을 비춘다. 오늘 밤 그 눈이 다시 뜨리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름 사이에서 은빛 불빛이 스며나왔다. 천천히 그러나 강렬하게 달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전보다 훨씬 붉었다. 판관님, 달빛이 붉습니다.
이건 무슨 징조입니까? 하늘이 직접 재판을 열고 있는 것이오. 달빛이 관아의 마당을 덮었다. 그 빛 아래에서 김만수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자는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마치 다른 생명처럼 꿈틀거렸다. 이게 뭐요? 내 그림자가 내가 아니잖소. 나는 내가 버린 양심이다. 네가 밟고 지나간 자들의 한이다. 꺼져라. 내가 뭔데 날 심판하려 드는가? 나는 권력을 가졌고 세상은 나를 두려워했소. 두려움은 존경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내가 쥔 칼을 두려워했을 뿐이다. 그림자가 점점 커졌다. 달빛이 그 위에 내려앉자 김만수의 몸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에 쥔 금장 반지가 녹아내려 붉은 빛으로 스며들었다. 하늘은 오래 참는다. 그러나 한번 노하면 끝을 본다. 오늘 달빛이 그 증거다. 이건 꿈이야. 이건 다 내가 만든 환상. 아니요, 대감. 이건 당신이 만든 현실이요. 피로 물든 권력의 끝.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한 줄기 번개가 떨어졌다. 달빛은 하얗게 번쩍이며 김만수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모든 게 고요해졌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와 욕망으로 얼룩졌던 땅이 빗물로 천천히 씻겨나갔다. 판관님, 그 사람은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는 하늘의 심판을 받았을 뿐 그의 죄는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소. 하늘은 인간의 죄를 벌하지만 인간만이 그 죄를 기억한다.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악은 다시 태어난다. 새벽이 오자 달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무지갯빛 안개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날의 재판을 달의 심판이라 불렀다. 누구도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달빛이요. 다시는 이런 재판이 열리지 않게 하소서.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달이 뜰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달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엔 하늘의 눈과 인간의 죄가 함께 빛나고 있었다. 비가 먹고 긴 밤이 지나갔다. 관아의 처마 끝에서 맺힌 물방울이 조용히 떨어지며 새벽의 빛을 맞이했다. 달빛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하늘은 언제나 말이 없구나.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대답이겠지. 그는 붓을 들고 마지막 기록을 썼다. 하늘의 뜻은 정의로움에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는 용서에서 비롯된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달빛의 재판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맑은 평온이 자리했다. 판관님, 그분은 결국 벌을 받았네요. 이제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잘했소. 연화. 미움이 남으면 또 다른 어둠이 생기지요. 그대의 용서는 달빛보다 더 큰 빛이 될 것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먼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다시 빛을 주었구나. 이 빛이 인간의 욕심이 아닌 진실과 자비의 빛으로 남기를. 그는 붓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아마당엔 아직도 비냄새가 남아있었고 달빛이 닿았던 돌바닥에는 작은 물웅덩이 하나가 고여 있었다. 달의 자취인가? 참으로 고운 이별이구나. 고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았다. 하지만 누구도 잊지 않았다. 한때 그들의 마을을 비춘 붉은 달빛을. 사람이란 참 이상하지요. 슬픔 속에서만 진실을 찾으려 하고 평온 속에선 그걸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달은 주기적으로 지고 다시 뜨는 게지. 잊지 않게 하려는 하늘의 순환이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달려왔다. 그 아이는 김만수의 저택에서 일하던 하녀의 아들이었다. 판관님, 새 달이 떠올랐어요.
아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얗게 다시 떴어요. 이우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빛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흰 달, 밤의 달이 아닌 아침의 달이었다. 그래, 달은 죽지 않았구나. 진실도 그렇겠지. 때로 숨지만 사라지진 않는다. 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읊조렸다. 달빛은 하늘의 법전이요. 인간의 마음은 그 기록지라. 그날 이후 고을엔 더 이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달빛이 있었다. 하늘의 법은 침묵 속에 있고 그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울림이 되었다. 판관님, 그대의 재판은 끝났지만 우리 마음속의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윽고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긴 어둠의 밤은 지나가고 새벽의 평온이 고을을 감쌌다. 그날의 달빛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사람들의 눈빛 속에 남아 있었다.